김익현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생명과학의 이제 워런트 관련해서 매매 거래 정지가 다음 주 이제 14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FDA는 신약 허가 심사 단축 AI 관련되는 부분들을 심사에 적용한다는 이제 기사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이제 그 공시 관련해서 이제 5시 43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신주 인수권 정권 매매 거래 정지, 신주 인수권 이 구워런트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사 기간이 만료다.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공시에 보면 22년도에 이 BW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상장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관련 공시 22년도 6월 20일에 보시게 되면 신주 인수권 정권과 이제 신주 인수권 정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신주 인수권 관련되는 부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신주 인수권 정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자닌 쪽에서 BW 발행할 때 이제 50인 이상으로 되었을 때 이제 분리형으로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채권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워런트를 각각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을 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혜택을 준다면서 이제 신주인수권 정서를 줍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기 싫으면 신주인수권 정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 정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신주인수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본드가 살아있는 그 본드 만기일 부분까지가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2년도에 이 관련된 공시를 보시게 되면 그 발행일이 22년 6월 15일이고요.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은 발행 초기에는 이제 11,000원대였는데 이게 이제 줄어서 이제 8,000원대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채권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채권의 만기가 3년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5월 15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4일에 이제 거래 정지되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 이게 신주 인수권 정권이 이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데 마치 이제 옵션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옵션도 이제 만기가 지나면 새로운 옵션물이 나와서 이제 기존 옵션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옵션을 실행하면 효과를 못 보는, 그러니까 내가격 옵션이 아니라 외가격 옵션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8천 얼마니까 현재가 대비해서는 오히려 아래에 있으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주인수권 정권에서 그 이제 워런트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구워런트를 사가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행사 가격이 8,000원이니까 현재 가격이 6,000원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가격 옵션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멸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행사를 안 하실 거니까, 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지정가로 주문을 냈기 때문에 지정가로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회사가 다시 한번 알리는 거예요. 그게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 정지 사유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 중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이제 발행할 때부터 했던 그 기간 만료고 채권 만기가 5월 15일이고 여기는 정지기간이 14일이고 상장 폐지 시까지 만료일 시는 이제 뭐 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디서 좀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주인수권 여기 이제 시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키움증권 기준인데요. 신주인수권 정권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HLB 생명과학 이제 구워런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가 지금 보면
37원입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런트도 그렇고 이제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등락이 옵션 가격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14일 되면 정지되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여기서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반드시 좀 처리를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은 결국 흡사병 관련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의 부분이 여기에 반대하면 회사에서 사줄 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죠. 400억 안쪽에서 7,500억 정도, 7,500원대,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만 생명과학의 이제 HLB 쪽에 이제 흡사병 관련되는 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윗단으로 6월 이제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에 따라서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행사를 했다가 나중에 그냥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보유자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기사 하나 더 한번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이제 FDA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요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FDA가 이제 AI를 뭐 받아들여서 이제 임상 과정에도 이 부분을 적용한다 해서 뭐 국내에 요 관련되는 회사들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이게 기존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시간이 가장 후보 물질 도출하고 이제 전임상 과정의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임상 도입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신테카라든지 TRM이라든지 뭐 최근에 상장되었던 회사들이 여기 오늘도 이제 여기 관련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이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다가 AI를 전면 도입하겠다. FDA 이제 인원 자체가 뭐 한 15,000명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하니까 인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겠다. 그럼 AI를 도입하게 되면 전임상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도 축소되는데, 그러면 전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단축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오히려 이제 이런 심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뭐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진행되는 어떤 일정이 이제 잡혀져 있는 것보다 새로 이제 이 부분들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아마 FDA 쪽에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마카리 이제 국장이 생성형 AI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6월 30일까지 FDA 센터에 AI를 전면 도입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검토 과정이 FDA나 EMA가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좀 길거든요. 그 과거보다 많이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 제도를 이제 도입하면서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걸 지금은 이제 1년 이내로 뭐 줄였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반복 작업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AI 기술을 기간 전반에 도입하면 신약 심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년 이상 걸리는 어떤 부분에 사람에게 이전에 이제 후보물질 도출과 전임상에서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임상 과정과 리뷰 과정에서도 이 걸렸던 부분의 시간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3일 걸렸던 과학적 검토 업무도 이제 몇 분 만에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FDA 이제 표준 스탠다드 리뷰가 10개월인데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특허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허가 심사에 이제 소요된 기간만큼 이제 보호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심사가 지연될수록 이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특허 기관들도 이거 잡아먹기 때문에요. 수익 횟수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개월에서 6개월로 이제 하는 이제 그 바우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거래가 그러니까 좀 단축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사서 이제 그 허가 과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FDA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허가 과정이 단축되면 이건 뭐 호재라고 일단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생명각도 이제 어제 갭업 원봉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5일선 정도 부근 정도를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흐름이 다시 볼린저 상단 위로 올려놓느냐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일 거고요. 제약은 이제 오늘 그래도 가장 세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 부근까지 장중에 좀 갔다가 27,000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자체가 28,701원인데 그 부분에 거의 다 이제 몸통 중심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이제 어제 불호 일봉에서는 추세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약과 테라피틱스, HLB가 가장 탄력적인데 제약의 어떤 모습이 거래량은 어제보다 뭐 비슷한 흐름으로 양음량 패턴을 일단은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이 이제 중요하고요. 테라피틱스는 말씀드렸습니다. 5월달에 이제 이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락업 관련되는 기사가 언제쯤 나오느냐. 락업 기사가 나오면 2주 안에 탑라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회사가 IR 할 때는 5월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월 안에 이제 끝날라고 하면 락업하면 2주 걸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락업 관련되는 기사가 뜨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3,135원인데 여기를 좀 지지를 못하고 좀 원봉으로 살짝 좀 내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뭐 거래량은 작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거래를 높이면서 이제 계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지 이런 기준봉 형성을 만드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